언제는 찬물 샤워가 몸에 좋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아버님 노화 예방하시라고 드린 말씀이죠. 너도 노화 예방 일찍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니야? 설마 그때 일 복수라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일로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때 감기 걸린 건 나도 마찬가지다. 가만 보니 넌 참 내로남불이 심한 것 같구나. 제가 또 무슨 내로남불을 한다고 그러세요? 난 네가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런 거라고 좋게 생각했다. 지금 우리 아들 수입까지 모두 네가 관리하지? 그렇죠. 제가 돈 관리는 더 잘하니까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잘도 거짓말하는구나. 나랑 내 아들이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네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건 말문이 막히는 걸 보니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2세 한영수 할아버지와 그의 며느리입니다. 한씨 할아버지는 몇 달 전 아들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겨울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가까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항상 날이 안 좋을 때 할아버지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기 집처럼 잘 찾아왔기 때문에 한씨 할아버지는 한 번쯤은 약속 없이 찾아가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전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은 까맣게 잊은 듯 할아버지가 찾아온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한씨는 얼른 씻고 비가 그치면 바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하는 내내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잠깐 나오다가 이내 얼음처럼 차가운 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한씨 할아버지는 이미 샴푸를 칠한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며느리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저히 물을 묻히기가 힘들어 거품만 대충 걷어내고 몸은 잘 씻지도 못한 채 샤워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몸에 열이 올라오면서 재채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는지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한씨는 보일러가 켜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는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는 며느리밖에 없어서 보일러를 끈 범인은 며느리임이 분명했습니다. 한씨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거실로 나온 며느리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씨의 모습을 보고 고소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씨는 이제 나이도 있었기 때문에 한겨울 찬물 샤워는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걸 모를 리 없던 며느리의 행동에 한씨는 분노했습니다. 얼마 후 인테리어 문제로 아들 며느리가 한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한씨는 아직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씨는 어떤 방식으로 며느리에게 되갚아줬을까요? 지금부터 한씨 할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중매로 만난 아내와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한씨와 아내는 시장에서 목 좋은 곳에서 오랜 기간 야채를 팔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먼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고 막내 아들은 한씨네와 꽤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30의 나이가 돼서 한씨네 집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구해 살았습니다. 그 집의 보증금은 한씨가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어쩐 이유에서인지 한씨의 자식들은 영 결혼 생각들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가 편해요. 여자 앞에서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저는 일찍 은퇴하고 싶은데 가족이 생기면 평생 일만 하다 갈 것 같아서 결혼 생각은 없어요. 한씨의 자식들은 한씨에게 속 터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한씨와 아내는 자식들이 결혼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결혼이 필수인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막내 아들도 한동안 이성에는 관심이 없는지 머리도 잘 자르지 않고 옷도 대충 입다가 어느 순간부터 꾸미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준혁이 맞아? 막내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수염도 밀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관리 안 하면 안 만나준다고 해서 좀 꾸며봤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긴. 멋지다, 우리 아들. 한 씨의 아내는 그런 막내를 보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를 닮아서 그래. 무슨 당신을 닮아요. 막내는 나를 많이 닮았죠? 막내 아들은 그런 부모님의 칭찬이 썩 싫지는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동료들과 스타트업을 하며 바쁜 날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결혼까지 한다니 한 씨는 막내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직업이 뭐야? 원래는 작은 회사에 다녔었는데 저 만나고 나서는 하루 5시간 정도만 알바하면서 다녀요. 그러면 아직 직업은 없는 거야? 결혼하면 어차피 제가 돈 벌면 되니까요. 아직은 저도 수입이 많지는 않은데 좀 아껴 살면 되죠. 그리고 여자친구도 워낙 돈을 헤프게 안 쓰고 절약하면서 쓰는 사람이에요. 한 씨의 아내는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와 아내는 둘 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성격이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런 한 씨와 아내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한 씨네를 보기 전에는 긴장한 듯 했지만 점점 한 씨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배려심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하니 며느리도 그런 한 씨에게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편하게 행동하는 건지 쉽게 생각하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막내는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은 한 씨네가 해줬습니다. 아파트까지는 해주지 못했고 빌라를 해줬는데 조금 노후됐어도 신혼생활을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집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해요. 인테리어? 집을 싹 뜯어고치게. 네. 거의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싹 고쳐버리려고요. 아무래도 아내가 집에는 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전체를 다 인테리어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대출을 좀 받아서 하려고요. 대출을 받겠다는 막내 아들의 말에 한 씨는 아내와의 상의 끝에 어차피 집을 해주기로 했으니 인테리어 비용까지는 자신들이 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절약하는 성격이라더니 대출까지 받아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게 한 씨와 아내는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자 며느리는 한 씨의 집에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 저희 인테리어 하는 동안에는 여기서 당분간 지내도 될까요? 막내와 며느리는 이 부탁을 하려고 온 듯 싶었습니다. 우리 집 불편하지 않겠어? 이제 가족인데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너네만 괜찮으면 공사 다 될 때까지 여기서 머물다가 방은 저기 너 쓰던 방 쓰면 된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한 씨의 집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한 씨와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를 반겼는데 그 뒤로 강아지 2마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뭐야? 아, 제가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주연이가 저랑 살기 전부터 키우던 강아지들이에요. 한 씨는 강아지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재채기를 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그런 한 씨를 걱정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들어온 아들 며느리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 씨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익숙하게 독립하기 전 자기가 쓰던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강아지들은 거실부터 주방까지 원래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금세 소파와 방석에 강아지 털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씨는 자꾸만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재채기하는 한씨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사업 관련 통화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강아지들과 마찬가지로 익숙하게 거실을 돌아다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저희 밥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었다는 며느리의 말에 오자마자 밥을 해달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곧 밥 해줄게. 한씨의 아내는 그렇게 자기가 요리를 하면 옆에서 며느리가 좀 도울 줄 알았지만 며느리는 주방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볼 TV 프로그램이 있다며 리모컨을 차지해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한씨와 아내가 함께 보던 드라마가 있었지만 이날 한 편은 건너뛰어야 했습니다. 요리가 길어지자 며느리는 눈치가 보였는지 주방으로 갔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어머님? 저기 쪽파라도 좀 썰어줄래? 제가 칼은 무서워서 못 들어요. 밥이라도 제가 풀까요? 칼을 무서워서 못 든다니. 그럼 이 집에서도 아들과 같이 살 때도 요리는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싶었습니다. 한씨의 아내는 이때부터 며느리에게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칼을 무서워서 못 든다고? 누가 그걸로 자기를 찌르기라도 한대? 내 말이 요리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 다음에는 야채 칼 건네줘. 설마 그것도 무섭다고 하겠어? 한씨의 아내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아들과 며느리는 한씨의 집에 꽤 오래 머물다가 3주 정도가 지나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으니 한씨는 재채기를 덜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자기 집처럼 편하게 손님처럼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한씨의 아내가 삼시세끼 밥을 차리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5시간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지만 퇴근은 항상 아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는 대부분 친구를 만나는 듯 싶었습니다. 절약하는 며느리라며. 친구들 만나는데 절약이 되겠어? 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말에 막내 아들은 한씨와 아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원래 한시내는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지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워낙 먼 곳에 살고 있어 이번에도 못 온다고 했고 대신 막내가 이전에 신세도 졌으니 자기 집으로 놀러오라고 한시내를 초대했습니다. 며느리도 우리 가는 거 괜찮대? 괜히 불편해하는 거 아니야? 물론 아들과 며느리도 한씨의 집에서 머물렀었지만 시부모가 며느리 집에서 머무는 것은 또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집도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저번에 저희가 3주 가까이 머물렀는데 이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그래? 그럼 시간 맞춰 가마. 한씨와 아내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망고와 선물들도 잔뜩 사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강아지 2마리가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한씨와 아내가 반가웠는지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씨와 아내는 그래도 자기가 사준 집이니 연말까지는 이 집에서 편하게 머무를 생각을 했습니다. 방은 저기 방 쓰시면 돼요. 침대는 없어도 매트리스랑 장판 깔아놨어요. 그래, 그러마. 아들은 저녁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나갔고 요새 거의 새벽까지도 일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씨의 집에서와는 달리 자기 집에서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연아, 나와서 망고 먹어라. 한씨의 아내는 망고를 깎아놓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칼 쓰셨어요?
여기 있는 칼 그냥 썼는데? 그건 고기 썰 때 쓰는 칼이에요. 다음부터는 저기 작은 칼, 저게 과일 깎는 칼이에요. 며느리는 자기 집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댄 것에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칼을 무서워한다더니 며느리는 제법 칼질을 잘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그냥 한씨의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싫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그때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후 한씨가 컵을 만지려고 할 때마다 후다닥 달려와서 며느리는 자기가 가져다 줄 테니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며느리가 그래도 많이 움직이면서 한씨와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씨의 아내가 생각하기에 아예 물건에 손을 못 대게 하려는 의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별로 편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한씨와 아내는 잠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내어준 작은 방은 바닥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도 그 방에서 한기를 느꼈는지 보일러를 틀어줬습니다. 바닥이 뜨끈해질 때까지 한씨와 아내는 장판을 세게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다음 날은 일이 한가할 것 같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씨와 아내는 내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는데 한씨는 중간에 추워서 잠이 깼습니다. 장판을 틀어놔서 등은 따뜻했지만 얼굴이랑 나머지가 추웠습니다. 한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보일러가 꺼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뒤척이다 안 해도 추웠는지 잠이 깼습니다. 왜 이리 춥죠? 보일러 켜진 거 맞아요? 한씨는 그런 아내의 말에 잠깐 앉아서 보일러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씨와 아내가 자던 방에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분명 잘 때 켜져 있던 보일러가 꺼져 있어 한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한씨와 아내는 익숙하지 않게 다시 보일러를 켜고 방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날 밤을 새고 다음날 온다고 해서 집에는 며느리와 강아지들 밖에 없었습니다. 강아지가 보일러를 껐을 리가 없으니 만약 보일러를 껐다면 그건 며느리가 한 행동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한씨와 아내는 다시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한씨와 아내는 몸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자꾸 왜 보일러가 꺼져 있는 거야? 고장 난 거 아니에요? 혹시 몰라 한씨는 살짝 열려있는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그 방은 아주 따뜻했고 보일러가 켜져 있었습니다. 한씨와 아내는 이때까지 자신들이 머문 방에 보일러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며느리는 거실에 나와 있는 한씨와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씨의 아내는 살짝 감기에 든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이른 아침이 돼서야 집에 도착했는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씨와 아내는 조용히 아침을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우유와 시리얼을 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한씨와 아내에게도 시리얼을 타줬습니다. 전날 춥게 자서 뜨끈한 국을 먹고 싶었지만 괜히 며느리 눈치를 보며 그렇게 시리얼을 함께 먹었습니다. 한씨와 아내는 시리얼을 조금 먹다가 바람 좀 쐬러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밖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들은 다행히 일 때문에 다시 출근하지 않았고 다 같이 연말 파티를 즐겼습니다. 파티라고 할 것도 없이 그저 소박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서 가벼운 반주를 했습니다. 아들은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많이 마시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많이 취했는지 상을 치우지도 않고 자기가 내일 일어나서 치우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한씨와 아내는 그래도 이대로 상을 둘 수가 없어 부지런히 움직이며 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미리 보일러를 틀어놓았습니다.
상을 다 치우고 지쳐서 잠을 자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한 씨는 추위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한 씨는 다시 보일러를 켜고 이번에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동으로 꺼지는 건지 아니면 누가 끄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중간중간 확인했는데 아직 보일러가 꺼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실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씨는 조용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더니 한 씨와 아내가 자던 방의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손이 보일러만 쏙 껐다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딸깍하며 누르는 소리까지 한 씨는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한 씨의 예상대로 며느리였습니다. 한 씨는 왜 며느리가 보일러를 끄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날은 한 씨와 아내가 아들 집에서 머무르기로 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아들은 바빴는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한 씨와 아내는 며느리와 함께 밖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을 하면서도 한 씨의 머릿속에는 며느리가 왜 보일러를 꺼버렸는지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물어보기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한 씨는 다시 한번 미리 보일러를 방에 틀어놨습니다. 한 씨는 이번에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함께 방에서 잤습니다. 방에도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강아지 털 때문에 재채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새벽에 다시 한번 한 씨의 방에 보일러를 끌어왔지만 강아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일러를 끄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한 씨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간직한 채 아들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날은 갈수록 추워졌습니다. 한 씨는 이날도 시장으로 출근을 했는데 일기예보에 없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겨울 비바람에 전날에 왔던 눈도 다 녹지 않아 택시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 씨는 가게에 있던 우산을 쓰고 걸어가 보려고 했지만 바람에 우산이 다 망가졌습니다. 한 씨는 우산을 처리하고 근처 지나가던 아들 집에서 잠시 몸을 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씨의 집보다는 아들의 집이 가까웠기에 한 씨는 그렇게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씨도 예정에 없었던 방문이라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아들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들은 일을 가 있는지 집에 없었고 며느리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마 그 초인종 소리가 자기가 시킨 택배일 것이라 생각한 듯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씨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어쩐 일이세요? 한 씨는 비에 몸이 다 젖어 약간 떨고 있었습니다. 날이 안 좋아서 들렸다. 나 샤워 좀 하고 비 그치면 가도 되겠니? 며느리는 그런 한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며느리도 날이 덥거나 하면 집에 안 가고 연락 없이 한 씨의 집에서 에어컨을 빵빵 틀고 머물다 간 적이 있었어서 한 씨도 이번 한 번은 그래도 되겠다 싶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씻겠다고 하자 며느리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며느리에게 보일러 온수를 틀어달라고 부탁했고 아들 옷과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분명 보일러 온수를 트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 씨가 샤워를 할 때 아주 잠깐 따뜻한 물이 나오더니 이내 차가운 물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따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계속 틀고 있었지만 따뜻한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물이 덜 차가울 때 얼른 머리에 물을 묻혀 샴푸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물을 틀었을 때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도저히 그 물을 몸에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한 씨는 며느리를 불렀지만 며느리는 안 들렸는지 안 들리는 척 하는 건지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샴푸만 대충 걷어내고 몸을 잘 씻지도 못한 채 그렇게 샤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나오자 한 씨는 재채기가 나오고 몸에 열이 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씨는 다시금 보일러 밸브를 확인했는데 보일러 온수가 꺼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집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 범인은 며느리였습니다. 한 씨가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아직도 방에 있었습니다. 한 씨는 조용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순간 한 씨의 눈에 통장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통장을 보고 한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며느리가 나오자 통장을 못 본 척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씨를 본 며느리는 약간 고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러게 왜 연락도 없이 찾아오냐고 그에 대한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보일러 꺼놨니? 보일러가 꺼져 있었어요? 찬물 샤워가 건강에 좋대요, 아버님. 한 씨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집에 반찬이 없다며 선반에서 라면을 하나 꺼내줬습니다. 아직 비가 그치긴 먼 것 같아 한 씨는 허기가 졌습니다. 분명 옆에 찌개도 있는 것 같은데 며느리는 기어코 라면 하나를 끓여줬습니다. 어찌나 물을 많이 넣던지 한 씨는 한강물 라면을 먹어야 했습니다. 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이 생각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웬일이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깐 들렸다. 아버지가 주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들은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라면 끓여드렸어? 날 추우니까 따뜻하게 국물 드시라고 끓여드렸어. 집에 반찬도 많은데 왜 라면을 끓여드려? 장모님 왔을 때는 식첩밥상을 차려드리면서.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았어. 넌 항상 우리 부모님만 오시면 몸이 안 좋아져? 왜 말을 그렇게 해? 한 씨는 조용히 아들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전보다는 비가 그친 상태였지만 한 씨는 다음 날 감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씨는 며느리가 참으로 괘씸했습니다. 한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한 행동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한 씨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 군데 덜 돼서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한번 한 씨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들은 이 시기에 자기는 사무실에서 자겠다고 말을 했고 며느리만 한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전에 한 번 머문 적이 있어 며느리는 아들이 없어도 편하게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면 돈만 나가니 며느리 입장에서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한 듯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전에 머물던 방에는 이중 창문 하나가 뜯어졌지만 아들이 앞으로는 안 들어올 것이라 생각해 한 씨는 창문을 다시 달아놓지 않은 상태라 방이 많이 추웠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친히 알람까지 맞춰 새벽에 일어나 며느리 방에 보일러를 꺼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춥게 잤는지 목이 다 잠겨 있는 채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방이 이전보다 추워졌다고 말을 꺼냈지만 한 씨는 날이 추워져서 그런 것 같다며 둘러댔습니다. 며느리는 익숙하게 이날도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씨는 며느리가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보일러 온수를 꺼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물만 나오자 큰 소리로 한 씨를 불렀습니다. 한 씨는 보일러 온수가 고장났다고 답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알려주세요? 며느리는 씻고 나와 씩씩대며 한 씨에게 따졌습니다.
언제는 찬물 샤워가 몸에 좋다고 얘기 꺼내지 않았어? 너도 찬물 샤워 해보니까 어때? 그건 아버님 노화 예방하시라고 드린 말씀이죠. 너도 노화 예방 일찍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니야? 설마 그때 일 복수라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일로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때 감기 걸린 건 나도 마찬가지다. 가만 보니 넌 참 내로남불이 심한 것 같구나. 제가 또 무슨 내로남불을 한다고 그러세요? 난 네가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런 거라고 좋게 생각했다. 지금 우리 아들 수입까지 모두 네가 관리하지? 그렇죠. 제가 돈 관리는 더 잘하니까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잘도 거짓말 하는구나. 나랑 내 아들이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네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건 말문이 막히는 걸 보니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한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한 씨는 이전에 며느리 집에 갔을 때 우연히 거실에 놓여있는 통장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통장에서 매달 같은 인물에게 며느리는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니 사돈의 이름이라는 것을 한 씨는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계부도 있었는데 며느리는 수입도 없으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돈을 굉장히 헤프게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분명 며느리가 돈을 잘 관리한다면서 버는 돈 모두 며느리에게 주고 자신은 용돈을 받으며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돈을 잘 아끼기는커녕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이 번 돈을 모두 가져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이후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장모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친구들한테까지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지는 몰랐어요. 어쩐지 돈 얘기만 하면 말을 돌리더니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느라 그런 거였네요. 아들은 배신을 당했다며 자신이 일에만 빠져 살았던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이혼하려고요. 원래 연애할 때는 아이도 가지기로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강아지 키우니까 애 낳을 필요 있냐면서 말을 바꾸더니 알면 알수록 거짓투성이인 사람이에요. 저 도저히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어요. 한 씨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아버지한테 손주도 안겨드리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 씨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아들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한 씨의 아들은 그렇게 며느리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 씨는 며느리에게 강하게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른데 돈 쓴 것도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 챙기는데 돈 쓴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요, 사돈. 다 제가 부탁한 일이에요. 제가 용돈 올려달라고 애한테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아들이 이혼을 통보하고 며느리는 사돈과 함께 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껏 받은 돈 제가 사위한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을게요. 너도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뭐해. 며느리는 사돈에게 억지로 끌려온 듯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사돈, 며느리가 저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랑 아내가 잠자는데 보일러를 꺼버리고 샤워하는데 온수까지 꺼버리면서 돈 아끼려 했어요. 너 정말 그랬어? 그야. 기름값도 좀 비싸? 조금씩 아끼면 좋잖아. 저희한테 그렇게 아끼고 사돈이랑 자기 친구들한테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은 모양입니다. 만약 저희 아들이 사돈께 그랬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어쨌든 저를 설득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아들의 마음이 확고한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수로 아들의 마음을 돌리겠습니까? 사위가 마음이 안 돌아서니 저희가 이렇게 사돈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한 씨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주고 싶은 것도 없다며 사돈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아니 정말 겨우 이런 일로 애들을 이혼하게 만들 거예요?
사돈은 참다 참다 본성이 나오는 듯 싶었습니다. 아니 막말로 보일러 좀 껐다고 한참 어린 저희 딸에게 복수하셨으면 됐지 않나요? 그리고 저한테 용돈 그거 몇 푼 준 거 가지고 지금 이러시는 건가요? 가족끼리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죠. 한 씨는 그런 사돈을 보고 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혼하기로 한 선택은 참 잘한 것 같네요. 아직도 사돈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고 한 씨는 별로 이해를 시켜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집에 있던 한 씨의 아내가 방에서 소금을 가져와 사돈과 며느리에게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줄만 알았던 한 씨의 아내가 무서운 표정을 하며 나가라고 소금을 뿌리니 사돈과 며느리는 당황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한 씨도 그런 아내의 행동에 놀랐지만 소금을 맞는 사돈과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꽤나 통쾌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집이랑 인테리어 모두 한 씨네가 해줬고 살림은 아들이 모았던 돈으로 했던 거라 깔끔하게 며느리가 몸만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집안일도 거의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살림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많아 위자료를 거의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며느리는 소송을 걸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쓸 돈도 한 푼 없었는지 이내 며느리는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며느리와 남이 되고 나서 며느리의 소식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 자기 친구들 밥이나 사주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겠지 생각하며 아들은 다시금 일에 매진했습니다. 한 씨와 아내는 요새 거의 매일같이 아들과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곁에 있어줄 사람,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한 씨와 아내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답이 안 나오는 사돈과 며느리를 상대해야 했던 한 씨와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한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며느리가 진짜 내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아들의 이혼 결정이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그 정도로 이혼하는 것은 과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